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IT 기술의 발달로 10대들까지 무분별하게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죠. 이 10대가 또 다른 10대를 노리고 선생님을 표적 삼는 그런 범죄 행위도 늘고 있고,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 심지어 여군들까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답니다. 이런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만도 아니죠. 자, 오늘 20월 테마 기획 딥페이크 의 그림자, 그 첫 번째 순서로 IT 강국의 그림자 딥페이크란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분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이신 고려대 스마트보안학부의 김승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을 아니 얘기하시나요? 이 딥페이크를 만드는 게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이제 딥러닝의 딥과 페이크, 그러니까 허위를 합성어죠. 그런데 이제 AI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이미지 편집 도구를 활용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AI한테 한글로만 입력을 하면 이런 영상 만들어줘. 명령만 이렇게만 하면 뭐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음란물 영상에다가 누구 사진 보내주면서 이 사진으로 그 얼굴을 바꿔줘. 이런 뭐 그런 식이죠. 네. 그럼 금방 뚝딱하고 만들어져요. 그렇죠. 물론 이제 품질의 차이는 있겠으나 요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이 생성형이 뭔가를 만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 성능이 워낙 빠르게 지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딥페이크 영상 자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피해는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유명인들의 얼굴을 도용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그냥 동료 친구들이나 학교 같은 반 친구나 그 얼굴을 갖다 쓰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뭐 그런 식이죠. 실제로 생성형 AI 기술이 지금처럼 막 널리 퍼지기 이전에도 우리 여자 스타들, 아이돌들 이것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음란 영상을 만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있었죠. 네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주변 연예인들 영상을 합성하고 친구들을 합성하고 이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 영상들을 보면 자기 가족들 엄마 누나 이런 것들을 또 합성한 그런 어떤 음란물들도 꽤 됩니다. 참 그런 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제일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 그 얼굴을 딴 음란물이 또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워낙 유명한 가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럼 우리나라 아이돌 가수들도 그런 피해를 다들 이미 입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게다가 이제는 학교 가정 할 것 없이 막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예인뿐만이 아니고 가족들도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들 중에 그걸 그냥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재미 삼아서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 지하철에서 학생들이 쓰는 용어가 제가 옛날 때는 저런 언어 쓰면 굉장히 혼나고 그랬던 용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게 나쁜 말인 것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근데 딥페이크도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알고 하는 학생도 있지만 재미삼아 하는 학생들도 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영상이 널리 유포되는 창구로 주로 이 텔레그램이 지금 거론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보통 이제 텔레그램을 써서 유포하는 친구들은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보안 메신저로 워낙 유명합니다. 이 보안 메신저라고 하는 건 그냥 통신 내용이 전부 다
암호화돼서 쉽게 무슨 내용이 오가는지를 볼 수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런데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보안 메신저는 그 암호 통신 기술 중에서도 조금 수준 높은 암호 통신 기술을 씁니다. 어허. 아마 언론에서 종단간 암호화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릴 겁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 그게 하면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카카오톡을 쓰던 뭐 텔레그램을 쓰던 모든 메신저는 대화 내용이 암호화돼서 전송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그걸 들여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메신저는 해당 회사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요게 한번 풀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메신저를 써서 정관용 선생님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일단은 제 휴대폰에서 그게 암호화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해당 회사 서버로 갑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고 치면 그렇죠. 카카오 서버로 가서 그렇죠. 그 카카오 서버에서 일단 그게 한번 풀려서 카카오 서버에 대화 내용이 일단 저장됩니다. 남는군요. 예. 예. 그다음에 그게 다시 암호화돼서 어허. 정관용 선생님한테로 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맹점이 암호화는 되지만 카카오라는 회사의 서버에서는 풀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용이 다 기록이 남죠. 그래서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할 경우에는 그러면 밝혀지죠. 대화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텔레그램이 쓰는 그 종단간 암호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버에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텔레그램이라는 회사에서 이게 풀리질 않고 그냥 암호화된 채로 보관돼 있다가 정 선생님한테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압수수색해도 내용을 모르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단간 암호화 붐을 불러일으킨 게 텔레그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쓰면 안전해.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갖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명목으로 좀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고 싶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을 많이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게 광범위하게 유포가 되냐고. 자, 그러면 텔레그램을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다른 건 압수수색을 하면 다 드러나는데 이건 압수수색을 해도 증거물이 안 잡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텔레그램을 써서 유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음란물이니까 그렇죠. 텔레그램으로 보내면 본사를 쳐털어도 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중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이 종단간 암호화란 기술을 텔레그램이 먼저 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요새 전 세계 국민들이 이 종단간 암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알아서 이제는 카카오톡도 종단간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고요. 그래요? 네. 뭐 애플이라든가 다른 메신저들도 그 기능을 대부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제는 뭐 전부 다 압수수색해도 안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이 그 암호화 기능을 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부 일을 하니까 텔레그램으로 이제 메시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암호화 기능을 안 켜놓으십니다. 그럼 일반 메신저하고 똑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목적 의식을 갖고 그 암호화 기능을 켜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수사하기가 정말로 어렵긴 합니다. 그 텔레그램 파벨 두로프 어떤 사람이에요? 뭐 굉장히 괴짜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한테 알려진 거는 텔레그램을 2013년에 만든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텔레그램을 만들기 전에 그 그러니까 푸콘택테라고 하는 어떤 러시아판 페이스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저커버그 이런 별명이 있는 거죠. 그리고 꽤 큰 돈을 벌었었고요. 그런데 이 푸콘택테라고 하는 이 러시아판 페이스북에다가 반정부 단체들이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그걸 좀 못하게 막아다오 그랬는데 이 드루프 CEO가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떠나버리죠.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부와도 타협하지 않아. 이 이미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내놨고. 그래서 또 사람을 끌어모으고. 그렇죠. 이게 상승작용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또 돈을 벌고. 그렇죠. 지금은 뭐 한 10억 명 정도의 가입자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텔레그램 안에는 굉장히 많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모이는 그런 또 방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톡방 같이 그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몇십만 명, 몇만 명 있는 곳에다가 그냥 이런 음란물이 유포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순식간에
많은 사용자들한테 퍼지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니까 텔레그램 본사한테 이런 거 좀 삭제해줘 뭐 이렇게 계속 수사기관에서 요청을 해도 말을 안 들었다면서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텔레그램이란 그러니까 그 CEO 드루프 CEO가 정부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동안 테러의 그랬죠. 위험보다도 개인정보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랬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죠. 그런데 프랑스 정부에 구속된 이후에는 텔레그램 회사가 좀 입장이 바뀌었죠. 그게 이제 CEO가 구속되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엎드리는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도 텔레그램하고 대화 채널을 열어서 이제는 삭제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하루 이틀 안에 삭제해주고 뭐 이런다면서요? 그건 이제 워낙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압박이 심하게 들어왔으니까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거고 네. 제가 항상 인터뷰할 때마다 얘기 드리는 건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두고 봐야죠. 그건. 이런 얘기는 제가 항상 합니다. 자, 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 피해가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보다 앞서서 이 딥페이크 제작 사법 처리를 시작한 영국의 사례를 영국의 런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영국에서도 딥페이스 성범죄가 심각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도 그 딥페이크 성범죄는 점점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말 진짜 같은 그 정교한 가짜 영상이 난무하고 있고요. 특히 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그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과 심각한 명예훼손을 겪고 있고 유명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그 1919년 그 영국의 여성 정치인들이 표적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크게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얼굴이 성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에 합성이 돼서 유포가 됐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여성 정치인들이 온라인 성폭력과 괴롭힘에 대해서 그 극도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으며 그 정치인들이나 공공인물들이 이렇게 쉽게 표적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이죠. 2019년. 그 벌써 한 5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있었군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거고 그 피해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네,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는 그 주로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자가 많고요. 그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복수를 하거나 협박을 하는 사례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유명인이나 정치인 같이 사회적으로 노출이 많은 여성들은 특히 표적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이런 현상은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성적인 대상으로 그 쉽게 소비되는 문화적인 현상과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얼마 전에는 그 영국의 한 방송사인 채널4 뉴스의 진행자인 캐시 뉴먼이 그 딥페이크 영상의 일부로 사용된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뉴먼은 그 B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기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친해적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영상을 만든 사람은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그 채널4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그 딥페이크 음란물을 다루는 웹사이트 5곳을 분석한 결과 그 배우나 TV스타, 가수나 유튜버 같은 유명인사 약 4,000명의 얼굴이 그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과 합성이 됐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딥페이크 음란물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사이트들에서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주목되는 거는 그 해당 웹사이트의 방문자 숫자가 매우 많았다는 점인데 그 3개월 동안 이들 5개 웹사이트의 총 조회수는 1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명인사 약 4,000명이라면 정말 피해가 광범위하군요. 자, 영국 정부는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어요, 이 범죄를? 그 영국 정부는 그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편이고요. 이런 범죄를 방지하고 그 처벌하는 법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작년 6월 영국 법무부는 이미 그 온라인 안전법, 온라인 세이프티 빌을 개정해서 그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이미지 기반 학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불법화했고요. 그 동의 없이 합성된 그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딥페이크 성범죄는 최대 2년형의 그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올해 지난 4월 16일이었죠. 그 영국 법무부는 형사사법안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이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음란물을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이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이렇게 되면 공유나 그 유포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사자의 그 동의 없이 그 성적인 이미지를 생성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을 형사 입건시킬 수 있고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벌금에는 상한선이 없다는 것도 그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 이는 기존의 법률이 그 딥페이크 성범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고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한 발 나아간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 법안은 그 성인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적용이 되고요. 아동 이미지 경우는 이미 관련법이 만들어져 실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영국 상황 들어봐. 네, 지금까지 영국 런던 김수정 통신원이었고요. 자, 김 교수님. 근데 이제 이게 IT 기술 발달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 처음에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IT 기술의 발달로 이게 딥페이크 가짜 영상인지 아닌지를 탐지해내는 기술은 없나요?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공격이 방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중에 가장 뭐 괜찮다라고 알려진 게 그 인텔이 만든 페이크 캐처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얼굴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하얀색, 노란색이 아니고 얼굴에 이제 피가 도니까 그 혈류의 흐름에 따라서 얼굴 안색이 조금 다릅니다. 달라지죠. 그렇죠? 그걸 분석해서 이 안색이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를 판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얼굴 색깔이 좀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면 이것을 이제 합성한 영상으로 판별하는 겁니다. 네. 실제로 95%가 넘는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딱 발표되고 나서 BBC에서 얼마 있다가 방송이 하나 나갑니다. 실제 환경에서 했더니 탐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상을 편집해서 그것을 뿌릴 때 이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화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조금씩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컬러를 흑백으로 한다든가 예. 뭐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실험실 환경에서는 잘 잡히던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쉽게 우회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 N번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막 그냥 뭐 너무 기술이 다 잡아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책을 만들거나 거기에 너무 기대를 갖는 건 저는 조금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공격이 항상 방어보다 쉽다. 네. 그 워터마킹 기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AI 기술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뭐 글이라든가 이미지,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렇게 꼬리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네, 이 네. 꼬리표를 이제 워터마크라고 그러고요. 진짜 실제로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 정부도 이 워터마크 붙이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바보들이 아닌 이상 워터마크 꼬리표가 붙는 그런 동영상 딥페이크 영상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영상물 뿌릴 바보가 있겠는가. 네. 저런 정책이 과연 맞는 거야? 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워터마크를 붙이라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발달한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삼성,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입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아주 고성능의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내놨을 때 예. 이걸 악용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글로벌 하이테크 기업들이 만든 AI 동영상 편집 기술은 워터마크를 붙이게 함으로써 이게 나쁘게 악용되는 걸 막고 그러면 이걸 못 쓰게 되니까 범죄자들이 자기들이 그냥 사적으로 제작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이건 아무래도 기술 수준이 떨어질 테니까 그건 정부 또는 수사기관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네. 잡아내겠다. 네. 이렇게 이제 이원화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워터마크라고 하는 거는 그 기술, 그 영상 제작
그 도구 툴을 이용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걸 굉장히 어렵게 해놓고. 네. 지금 그거는 이제 많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계획 단계입니까? 지금 계획 단계고요. 이미 뭐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업체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달기 시작하는 업체들도 있긴 합니다. 네. 결국은 뭐 아까 우리가 텔레그램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텔레그램뿐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그 플랫폼이 되는 기업들 거기한테 자꾸 의무를 많이 부과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항상 이런 게 터지면 기승전 플랫폼 규제 이렇게 논리가 흘러가거든요.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집주인인데 이거를 뭐 월세를 줍니다. 그런데 저보고 야 너가 집을 세 주는데 범죄자들이 새 들어 사는 건 다 막아. 이렇게 집주인한테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제대로 된 사람이 우리 집에 세를 얻어 사는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사전 관리할 필요는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세 준 집이 범죄 용도로 악용이 됐는데 그때 경찰이 집주인한테 찾아오면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다 막어. 플랫폼 너희들이 다 알아서 기술도 개발하고 뭐 이래서 다 막아야 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건 전 너무 가혹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혹뿐이 아니라 거기까지 또 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도 안 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보는 것은 외국에서는 사실은 아동 성범죄를 굉장히 중대범죄로 봅니다. 그럼요. 이것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수사 협조를 안 해? 그래서 텔레그램을 압박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규제는 사실은 단순 협조가 아니고 플랫폼 기업들이 앞장서서 사전 차단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나간 거라는 거죠. 알겠고요. 자,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또 미국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노정민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미국에서 이 딥페이크 성범죄 얼마나 심각해요? 사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자신의 사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음란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사실을 알거나 평소에 인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지금 미국 내 일반인과 또 학생들,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이 딥페이크 범죄를 주시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범죄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1월 달에 그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면서부터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토안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뭐 지금 워낙 이제 온라인에서 뭐 얼굴 바꾸기라든가 옷 바꾸기 이런 기능을 거의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가 또 지난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어주는 16개 업체가 적발돼서 기소됐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이 16개 업체를 방문한 이용객이 무려 2억 명에 달해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런 범죄는 주로 누가 저지르고 그 범죄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더 심각한 이유가 이 일반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인들 또 그중에서 학교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 범죄가 확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는 지인이나 뭐 같은 반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건데 그런 사례들이 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로 뭐 뉴저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으로 피해를 입었고요.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고등학교에서 5명의 남학생이 같은 반 친구를 상대로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퇴학 조치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 여러 그 전국적으로 많은 주에서 이런 비슷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대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미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랑 똑같군요. 네. 미국에서는 이 딥페이크 범죄를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정부나 연방의회 각 주별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단 미 연방수사국이 지난 3월 달에 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또 미국 법무부도 이 범죄에 대해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기소하고 있고 형량을 계속 높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또 연방 상원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안이 나왔는데 지난 8월 달에
딥페이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최대 15만 달러, 약 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 저항법이 통과됐는데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연방 차원의 법률이 처음으로 제정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40개 주 이상에서 이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9월 말에 미국 최초로 딥페이크에 대한 이 포괄적인 규제를 도입한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 성착취물을 만들면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이라 하더라도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이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게 되면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로 만든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미 육군 병사가 지난 8월달에 체포됐거든요. 네. 이 병사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확정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든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근본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당시 미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의 노정민 통신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서 얼마 전에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제작 유포가 아니라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앞으로 근데 그거 갖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저는 일단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은 딥페이크 관련한 모든 걸 처벌하겠다. 이러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뭐 그냥 막 의견 다툼하다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근데 좀 전에 특파원님 인터뷰도 있었지만 미국에서 유럽에서 강하게 규제하는 건 딥페이크가 아동 성범죄와 결합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를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택 집중.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함정 수사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제 음란물 유포되는 걸 막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여가부를 떠올리시는데 여가부는 솔직히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컨트롤 타워 그리고 선택과 집중, 특히 아동에 대한 처벌 강화, 맞습니다. 그다음에 함정 수사 같은 걸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스마트 보안학부의 김승주 교수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월 테마기획 딥페이크 악마의 그림자 10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방송되는데 다음 주에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는 K-팝 가수라는 제목으로 만나 뵙도록 하죠. 1부 마치겠습니다.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